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꿈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부터 들어볼 텐데요. 과연 하락하는 시장 속에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은 어느 쪽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인성이 꿈은 다운, 또 김민수 대표는 업 의견 주셨는데요. 안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커버를 해보도록 하죠. 임고문님. 오늘 시장의 코스피의 하락은 뭐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주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7월에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이 27일 이제 FOMC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날 텐데 그 지수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면서 올리는 쪽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어요. 과거에 처음에는 뭐 한 26%대에서 안 올릴 걸로 판명하다가 점점 올라가더니 얼마 전에 77%대에서 오늘 보니까 뭐 거의 92%, 어떤 때 95%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올린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하고 이제 갭 차이가 0.25% 포인트 올린다 그러면은 갭 차이가 이제 2% 포인트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 자체는 미국이나 뭐 여러 지수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바로메타를 무슨 지수들도 약세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수 자체가 미국이 올라가도 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때까지는 현재로서는 모두가 움츠리고 지금 횡보 하향 이런 쪽으로 지금 일단 보는 게 아닌가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좀 장세 자체가 그렇게 오르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뭐 매크로 변수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로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좀 매크로 변수 그 안에서 뭐 실적 이야기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시장마저 뭐 계속된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의 부정적인 기운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대로 김민수 대표님은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희망을 좀 찾아볼까요? 네, 지금보다는 올라가겠죠. 뭐. 네, 저는 약간 네. 삼성전자 네. 그래도 바닥, 그래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이제 심리를 좀 오후장에 쫙 퍼뜨리면서 아래 꼬리에 좀 시원하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퍼뜨려 주세요, 좀. 여러분, 삼성전자 바닥이랍니다. 뭐 네, 제가 예. 퍼뜨린다고 뭐 퍼질까요? 네, 근데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봤던 내용들도 그렇고 네. 좀 특이한 게 고용지표 관련된 뉴스가 이게 안 좋게 나와야 좋은 건가요? 좋게 나와야 좋은 건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용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싹 사그라들게 만드는 그렇죠. 요인입니다. 네.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 더 긴축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고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금리 이슈가 아니라 경기 이슈입니다. 그런 쪽으로 반영이 서서히 넘어갈 걸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봐야 네. 일단은 뭐 이제 세 차례까지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요? 네, 두 차례 플러스 한 번 더? 뭐 더 그런 쪽까지 이제 왠지 불안한 거죠. 네. 지표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들은 거의 막바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를 잘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보여주느냐라고 네. 하는 경기 관련된 쪽인데 이게 지금은 고용이 오히려 안 좋게 되면 시장이 급하게 풀어지겠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만큼 못 견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연준은 금리 올리는 것커녕 인하하겠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뉴스고요. 네. 오히려 지금처럼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잘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용이 버텨준다라고 하는 쪽에 그 고용이 그나마 좋다라고 하는 쪽에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경기가 이제 돌아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변화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또 보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가 2%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 빌린 거죠. 네. 게다가 또 외국인들 좀 진하네요, 너무.
징하다고 하려고 하다가 징하다. 네, 팔고 징하다. 있는 모습. 네, 특히 좀 너무하죠. 현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쪽에서 네.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시장을 자꾸 누르려고 하는. 그렇죠. 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잘 모르는데요. 네. 그 친구들하고 잘 좀 몰라서요. 친해져 보세요. 네,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듣는 그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 내내 들면서 한 오늘까지 거의 매일 선물 매도로 꽉 채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쪽에서 조그만 시그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눌렸던 부분에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너무 밑으로 하방으로 많이 꽉 차 있는 만큼 변화 가능성에 반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무게를 좀 두면서 오후장을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네. 희망과 함께 기원. 네. 기본이 너무 나갔고요. 네. 그럴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네.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성을 그냥 터무니없이 바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기업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혹은 이제 시장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선방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주가는 현재 2% 하락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지금 오늘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 노무라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하락은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 바닥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도 참 의견들이 많습니다. 임고문님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온 건 맞아요. 네. 안 좋게 나오긴 맞았는데 이게 안 좋은 건지는 또 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오늘 6천억 정도, 2분기 영업이익 6천억 정도 나고 매출이 한 60조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6천억 정도면은 거의 14년 만에 지금 최저기로 다 분기 영업이익은 최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95.7%가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3천억 이하였거든요. 근데 서프라이즈하게 영업이익이 예상외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은 큰 건 아닌데 작년에 대비해서 큰 건 아닌데 잠정치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예상외로 좋게 나온 거에서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지 부정적인 평가일지 추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예상보다는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반도체 사업 부분의 적자가 크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갖고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네.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0%가 늘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의 실적은 나쁘게 나왔지만은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상당히 좀 나아지지 않겠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는데 외국인들 오늘 많이 팔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그 한 달 동안에 보면은 거의 2,5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2억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이 계속 끌고 왔다가 오늘 발표 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터닝을 한 거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이동평균선 보면은 6만 9천 원대에서 62동평균선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 마저 떨어져서 리바운딩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하고 싶은데 일단 현재 7만 원 정도에서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빠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6만 9천 원에서 62동평에서 좀 의미 있는 선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고 한번 리바운딩 하는 걸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확정치는 7월 말 정도에 하순기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내용들을 보면은 반도체도 문제였지만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 같은 경우에도 좀 S23에 부진함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O 의견을 주셨으니까 네. 긍정의 요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럴까요? 네. 그래야죠. 예. 부정 보실 거예요? 아니요.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합니다. 네. 많이 긍정. 발전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볼 때 실적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나왔던 실적 가지고 뭐
적자만 면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본래 보여주던 체력에 비해서면요. 네. 근데 지금 나왔던 변화로 봤었을 때 일단 뭐 솔직히 모바일도 부진했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보니까 S23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할인이 출고가 엄청 됐죠. 예,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결론은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 그때 나올 때 돼서 나오는 정도의, 그러니까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하이엔드급 나오는 정도. 하반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G 플립. 네,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폴드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무게가 이쪽에서 그쪽으로 실리는 부분들이 일단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변화 요인들이 뭐 아직 그렇게 크게 폭발하는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지만 모릅니다. 시장은 또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사이클은 여전히 바닥권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사이클이 그렇게 단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흔들린다 그러면은 또 자리 봐서 대응할 자리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성장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 HBM3 관련된 쪽 이쪽이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칩을 만들어서 네. 패키징화 시켜서 뭐 판매를 하고 싶지만 이쪽이 생각보다 요구하는 쪽이 아직 그렇게 크게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더 용량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걸 얼마큼 좀 따라와 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또 바뀝니다. HBM3가 아니라 4로 나가겠죠 또. 네. 그런 식으로 레벨업된 기술이 나갔을 때 그러면 단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오히려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쓰는데 AI가 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또 수익성이 가져올 변화는 오히려 더 실적에 탄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김일수 대표님은 악재 터질 거는 이제 좀 끝물이고 네. 끝나가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시나요? 턴어라운드가 나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오, 빨리. 네, 그러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겠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나오는 동향들 봤었을 때는 마진은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우리가 턴어라운드 뭔가 영업이익에 있어서 확실하게 숫자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단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네. 실적이 뭐 분기 실적이 뭐 작년에 대비해서 90% 이상 지금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연속 지체되는데 일단 재고 감소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네. 이제 가격 하락 요인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끝나는 쪽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풀리면서 만약에 하반기 가서 경제가 좀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도체 수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실적은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더하기 이제 반도체 같은 맥락으로 쭉 이야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삼성전자 좋게 보셨으니까 반도체도 좋게 보시죠?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오늘 되게 갈구하는 목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좋게 같아서요.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맞습니다. 좋게 보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지금 뭐 업황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너무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그동안에 샀던 반도체에 대한 사랑,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긴 했지만요. 팔기 시작하는 외국인 때문에 저는 약간 또 두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말고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요. 전반. 네. 오늘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잡히는 게 매도가 아닌데요. 네. 매수로 잡히는데요. 매수로 잡힙니까? 삼성전자는요. 네. 근데 뭐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어제 같은 날도 매수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오후장까지 갔었을 때 이 네. 가격대에서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매도의 규모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해봐야 뭐 큰 폭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쪽은 기관들인데요. 네. 지금까지도 없었고 네. 없는 거 계속 또 매도를 하는 쪽에 대해서 볼 것이냐, 꾸준하게 사가는 쪽에 대해서 볼 것이냐, 네. 네, 판단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사가는 쪽이 조금 더 에너지가 세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아니 뭐 굳이 돈 비싸게 주고 사. 싸게 산다. 네, 그러면 물량 나오는 거 이제 천천히 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 사람이 있으면 받을게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뭐 부정적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외에 이런 뭔가 낙수 효과에 대해서 가장 기대할 분야를 임 고문님께서는 어떤 쪽을 좀 지켜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뭐 해결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냐 매수냐 얘기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은 매도인 것 같아요. 한 150만 주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도 이제 계속 좀 매수하다가 오늘 매도하는데 이 매도가 큰 의미가 있겠냐? 최근에 그 반도체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상당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 칩스 엔비디어면서 설계하는 회사, 네.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하는 마이크론 이것들은 실적도 겸비하지만은 일단 수급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이외의 종목들은 뭐 별로 안 오르는 종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도 안 오르고 좋은 회사도 별로 구분이 안 가고 있는데 글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올라갔던 종목이 좀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 이외에 실적에 대비 실적 비해서 좀 안 올라갔던 좀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양상이 될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본주와 반도체 그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면 실적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자동차냐 반도체냐. 거기에 지금 2차 전지가 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서 시세를 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부품주도 그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본주의 삼성전자 본주의 안정, 그거의 여파, 그거에 관련된 종목,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곁들이면서 시세를 내야 우리 시장이 안정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전체 시장 속에서 반도체주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슈가 될 텐데 현재 구간 7만전자가 살짝 이탈이 되면서 69,900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와, 이제 올해 그 69,900원 됐을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앞자리를 6자 본 거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투자자분들의 바람이시겠죠. 반도체 쪽에서 뭐 대형주는 선택을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쪽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물론 어떻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익 매물도 크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앞으로 봐야 될 대표적인 쪽은 성장에 대한 흐름들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은 가격 맞다. 그러면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장 실적 자체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고도화된 HBM3가 더 필요하다. 네. 더 발전된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걸맞춰 쓸 수 있는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한쪽에서 오늘 밑에 꼬리 달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고문님은 탑픽 어떤 종목 보십니까? 진짜 종목은 많은데 고를 종목은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지 않은 종목 네. 중에서 진짜 찾아봤는데 파인 엠텍 한번 찾아봤어요. 파인 엠텍, 예, 파인 엠텍인데 이게 거의 뭐 지지리도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그 인적 분할을 했어요. 파인 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네. 새로 생긴 회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 갖고 이제 폴더블 폰의 힌지 쪽이에요. 근데 힌지 들어가는 게 이제 비슷한 회사가 KH 바텍이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실적도 좋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뭐 쉬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평가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거래가 늘어나면은 그 늘어나기 전까지는 별 볼일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은 실적 자체는 올해 예상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매매하면 어떨까 지금 관심권에 다 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탑픽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제우스 그리고 IT 쪽에서의 탑픽을 골라주신 파인엠텍 엄청 안 올라서 답답한 시장 흐름에서 파인엠텍을 함께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는 리튬 관련한 종목들 오늘 시장의 하락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리튬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팻말로 확인해 보시죠.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리튬은 뭐 2차 전지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에는 약간 그런 소재 관련, 광물 관련해서 중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계속 자원 전쟁이 나오다 네. 보니까요. 근데 O를 들었는데 그냥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 O입니까? 네, 아. 기승전 에코프로로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리튬 관련된 쪽에서 오늘 호재도 나온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네. 칠레 SQM 쪽이죠. 이쪽 대량 구매 계약했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Y가 중요하겠죠. 왜 계약을 했는지가요? 네, 지금 바쁩니다. 네. 대량,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배터리 생산이 제가 보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배터리 메이커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증설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더 빨리 많이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더 팔고 싶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못 파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종행 으로 여러 가지 연합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쪽에서 그러면 배터리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만들어야 될 리튬부터 뭐 전구체부터 나오는 이 라인까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더 펼쳐지는 앞으로의 그림이다라고 봤을 때 계속 이쪽 관련된 쪽은 눈여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인사일고문님, 리튬 관련한 종목 어떤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국이 한정이 돼 있어요. 네.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칠레하고 매장 넣고 그다음에 뭐 나오는 곳이 이제 호주, 뭐 중국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갈륨이나 뭐 어떤 옛날에 히토류 갖고 이제 장난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막아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그 히토류의 대체제인 페레이트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했다가 최근에 뭐 다른 광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여튼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 칠레에서 우리 수입인데 칠레 그 수입사들이 아직 국유화 시키려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계약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리튬의 수요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뭐 대체제가 나온다래도 이제 시작인 2차 전지인데 그 대체제가 바로 나오겠느냐라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리튬 쪽은 계속 좋은 쪽으로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인고문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제가 그 리튬 중에 리튬 포스라는 회사예요. 이름부터 리튬이 이름이 좀 들어갔네요. 들어가는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WI라는 회사가 5월에 사명 변경한 회사인데 실적은 이쪽에 실적은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회사가 뭐 금양이나 강원이지 이런 데 강하긴 한데 네. 리튬 포스 기관 매수가 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7일 연속해서 17만 주가 매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튬 포스 한번 빠진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 자체가 리튬이 들어갔고요. 리튬 포어스, 우리에게 뭔가 리튬을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기업이기도 했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으로도 발돋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십니까? 이 리튬 쪽에서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1등, 그리고 에코프로 뺀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래도 뺀다면 강원에너지요. 강원에너지. 네. 예. 그나마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잘 돼서 네. 다음으로 삼성 SDI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져서 그쪽이 난 것 같은데, 네, 약간 대안인 측면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제일 리튬 쪽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된 회사가 아닐까. 단 에코프로 뒤로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항상 히든 섹터나 히든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히든 섹터, 히든 종목은 에코프로와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인고분님께서 에코프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간질간질 하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목표 주가 궁금한데요. 인고분님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왜냐하면 그냥 이미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지나갔다고요? 지나갔죠. 지금 100만 원이 가까이 오는데 이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 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3형제 지금 시총이 50조가 넘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삼성 SDI보다 높고 현대차보다 높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실적 매출 대비해서는 이거는 좀 오바된 거 있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근데 지금 공매도 세력에 문제가 됐는데 공매도가 거꾸로 쇼츠키즈에 걸리면서 지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개인적으로 한 120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급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트코인도 8천만 원일 때 1억 간다 그랬어요. 8천만 원 고비치고 그냥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유도 우리 100불 선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랬는데 네. 그냥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갈 때 98,600원까지 갔다가 그냥 미끄러졌어요. 이것도 분명히 갈 때까지는 다 갔는데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갔다가는 미끄러질 텐데 그 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120만 원 선을 보고 있는데 이게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을 탑픽 섹터로 오늘 히든 섹터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동성화인텍을 네. 탑픽으로. 와, 요새 흐름이 좋네요. 네, 어제 자동차 쪽이 셌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세면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죠. 그렇죠? 이 논리는 2분기 기업들 실적 좋은 쪽들이 네. 중소형 부품사들이 강한 겁니다. 두 번째로 조선도 좋겠죠. 네. 좋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기자재 부품 쪽이 더 강하다라는 쪽에 대한 논리로 보면 이제 시작. 이다. 예, 그런 쪽으로 보는데 동성화인텍을 택한 이유는 한국카본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생산 능력이 한 25% 가까이가 줄어버렸죠. 그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동성화인텍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 부분도 조선주 상승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다른 타사 대비해서도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부자들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을 레볼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